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전 컨텐츠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즌3 게임이 구름다리이거나 체스 비스무리한 한국식 게임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번 예상의 근거로는 누가 봐도 5인 육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과 다른 그림들을 근거로 삼기도 하며 이 사진도 근거로 삼고 작품 내적, 외적, 종합적으로 주관적 분석 후 내린 예상입니다. 저번 컨텐츠에 비해 소름까진 아니겠지만 조금은 소름 돋게 최대한 흥미롭게 구성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하면 단연 스타크래프트 최소한 먼저 쿠키 영상 게임이죠.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대문을 열어라 소위 대문 게임으로 예상하고 계신 게임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게임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네 번째 게임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냥 편의상 네 번째 게임이라 하겠습니다. 이 영상부터 분석해보려 하는데 아시다시피 영희와 철수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뜬금없이 웬 와이어 비스무리한 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영희의 양 옆에는 기차 건널목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고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은 100번, 96번, 353번입니다. 잠시 여기서 100번 행님의 뒤통수가 흑발이어서 이 인물이 한판더 행님이 아니라 프론트맨이 참여했던 제28회 오징어 게임의 과거 게임신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의 100번이 한판더 행님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분이 한판더 행님이신데 뒤통수 흑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도 비슷하죠. 추가로 같이 나온 96번은 준이 누나한테 밀려서 퇴출된 해병대 행님이시죠. 헤어스타일도 올백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비슷하고요. 353번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 인물 역시 헤어스타일이 비슷해 보이고요. 그래서 쿠키 영상 속 게임은 앞으로 진행될 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호등이 땡 하고 켜지는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아래 부분에 3명의 인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인물들도 3명입니다. 게다가 이전 게임들을 보면 첫 번째 게임 단체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 게임 역시 단체 입장, 세 번째 게임도 역시 단체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만 봤을 때는 단체 입장은 아니죠. 딱 3명씩만 입장하는 게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3인 1조로 구성된 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우리 한판더 행님 영혼의 단짝 하나 있지 않습니까? 쫄지 마세요. 우리 226번 쫄지마 행님이 안 보입니다. 혹시 쫄? 죄송합니다. 그냥 옆에 무슨 자석처럼 붙어 계신 분인데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게임의 팀 선정이 참가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랜덤 팀 배정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간의 단체전은 죄다 참가자들이 팀을 뽑았었죠. 줄다리기도 각자 스카우팅해서 팀 뽑았고요. 5인 육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꼬아서 랜덤으로 팀을 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황동혁 감독님 생각이실 수도 있다 보고요. 추가로 지금 금자모자나 준이명기 쪽박 커플이나 남수 민수나 아니 남규 민수나 2명씩 연관되어 있는 서브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준이명기 갈라지고 금자모자 갈라지고 죄다 갈라치기 당하면 작품 전개에 있어서도 긴장감 넘치는 흥미로운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해서요. 일단 이번 게임은 랜덤으로 팀이 선정된 3인 1개조로 참여하는 게임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대체 이 와이어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영희와 철수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시면 개뜬금없이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죠. 갑자기 예의 차리는 것도 아니고 영희만 보더라도 첫 번째 게임과 비교했을 때는 손의 위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둘이 지금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나 쥐고 있다면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와이어 비스무리한 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임은 당연히 줄과 관련된 게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줄넘기 혹은 고무줄놀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로봇이 과연 줄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로봇 구조상 이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래서 이번 게임이 줄넘기라면 제 생각에는 이 와이어 줄이 달려있는 뭔지 모르겠는 이것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줄을 돌리는 모터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동시에 걸린 사람을 잡아내는 센서라든가 사람 저세상 보내는 뭔가가 장치되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게임이 만약 단체 줄넘기라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아마 이런 정석적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 명씩 뛰고 한 명씩 빠져나가는 방식이죠. 혹은 둘씩 뛸 수도 있고 셋씩 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신호등 장면을 보실 때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 아래 3명은 바로 호다닥 달려나가지 않거든요. 마치 자기 팀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추가로 이를 바탕으로 신호등이 영희 쪽 말고도 어쩌면 철수 쪽에도 2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총 4개의 신호등이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영희팀과 철수팀으로 나뉘어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즉 이를 바탕으로 게임 진행을 예상해보면 3명씩 4개조, 즉 12명이서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는 자기 팀의 신호등이 켜지면 이렇게 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윽고 참가자들이 뛰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뛰고 빨간불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죠. 두 번째 방식으론 그냥 릴레이 턴제로다가 첫 턴에 1명씩, 둘째 턴에 2명씩, 셋째 턴에 3명씩 함께 뛰고 빠져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선 신호등이 각 팀의 턴을 나타내는 장치로 활용되고요. 이때 줄에 걸리거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인원이나 팀은 영희 눈가리 센서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나가리 되는데, 어쩌면 이게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몇 번의 턴을 가지고 줄에 걸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팀이 생존하거나 아예 걸리는 횟수를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으로 설정해 놓고 여기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탈락하는 구조도 괜찮다는 거죠.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물들의 공포심이 적나라하게 묘사됨과 동시에 이 상황에서 누구는 남 탓할 거고 누구는 파이팅을 불어넣을 거고 이런저런 인물들의 면모를 볼 수 있기에 더 긴장감 넘치고 흥미로운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 저라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추가로 이 과정에서 상대팀을 줄 못 넘게 밀어버리던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던가, 전문 용어로 겐세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이 게임이 더욱 긴박감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준이 누나 임신해서 잘 뛰지도 못할 텐데 남규행님이 밀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임신한 준이 누나의 조산 전개를 위한 개연성도 부여해 줄 수 있고요. 그래도 아마 우리 준이 누나는 누가 없고 뛰어주지 않을까 개소리였고요. 영희팀 대 철수팀의 구도라면 개 뜬금없이 같은 팀끼리 남 탓하다가 시비 붙어서 자멸하는 결과도 연출할 수 있어 주제 측면에서도 꽤 의미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게임이 고무줄 놀이라고 한다 해도 비슷한 양상일 듯 싶습니다. 신호등이 켜지면 각 팀들이 가서 이런저런 노래에 맞춰서 박자를 타며 줄을 넘을 텐데, 박자를 놓치거나 삑살이 나면 나가리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미처 못 빠져나오면 나가리 되는 게임인 거죠. 고무줄 놀이를 외국에서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줄넘기에 비해선 소개하기에도 괜찮은 게임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영희 측에 보이는 이 기차역 같은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김유정 역이거든요. 그럼 철수집은요? 제알바미가 죄송합니다.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우는 김유정 작가님이죠. 혹시나 여기서 따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니까 이 신호등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김유정 작가님의 대표작 하면 아시다시피 봄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연극화시킨 작품을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고무줄 놀이하고 있죠. 혹시나 황동혁 감독님 혹은 최경선 미술 감독님이 영감을 받으셨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추가로 옆에 김유정 문학촌에서는 주기적으로 한국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줄넘기하고 고무줄놀이 하시고 있고요. 근데 아쉽게 여기서 동대문은 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딱 떠올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쿠키 영상 게임은 랜덤으로 팀이 배정된 3인 1조의 4개 팀 총 12명이 줄을 활용한 게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 게임은 역시나 꽃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그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 역시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모두가 예상하는 게임을 말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꽃과 관련된 다른 게임 또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여담으로 혹시나 우리 집의 외환니가 아까 언급한 쿠키 영상 게임일 수도 있으나 이미 줄 관련 게임으로 예상했으니까 그냥 넘길 거고요. 추가로 꽃과 관련한 다른 게임으로는 화전놀이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화전놀이는 보통 진달래꽃이 피는 이맘쯤에 열리는데, 이 진달래꽃으로 전을 붙이는 거죠. 즉 여기서 화전은 이 사진처럼 꽃으로 붙인 전을 말합니다. 졸라 맛있음. 어쨌든 여기서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5인 육각 게임 중 나왔던 이 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나 꽃이 배경이었던 포스터, 마지막은 개 뜬금없이 꿀벌입니다.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이 있는 이 공간 전체를 보면 이 그림 빼고는 사실 시즌 1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림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게임을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여러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넣었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와는 관계가 없을 듯 싶어서요.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짜증나게 둘이 데이트라도 하는 것인지 꽃구경 나온 모습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화전놀이도 전을 붙이는 게 메인이지만 원래 꽃구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벚꽃 보러 가는 그런 느낌이죠. 전 혼자 보러 갑니다. 다음으로 포스터가 굉장히 직관적인데 아시다시피 이 구도로 찍힌 이전 포스터들은 모두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시즌1에선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선 5인 육각이었죠. 즉 시즌3에서 게임이 진행될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장소가 꽃밭이란 거죠. 화전놀이가 꽃밭에서 진행되었음은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꿀벌은 왜 넣었냐? 꿀벌은 사실 이번 회차 게임에서 탈락자들을 만든 장본충입니다. 이렇게 할 거였으면 다른 곤충을 넣었어도 될 텐데 하필 꿀벌이었죠. 얘 때문에 전원 통과를 기대하던 기훈이 형의 꿈은 아작이 났습니다. 즉 꿀벌이 작중에선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 이와 비슷한 측면에서 참가자들끼리 서로 탈락시키려 안달이 나게 되는 이 죽음의 게임 특성상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이 어쩌면 참가자들을 은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이 근거들을 종합하면 화전놀이를 응용한 게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임 양상은 꽃밭에 한정된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진달래 꺾어 오세요 하면 참가자들이 우르르 달려나가서 진달래 꺾기 바쁩니다. 근데 진달래는 당연히 한정되어 있고요. 진달래 못 꺾으면 나가리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자신이 꺾은 꽃을 미처 꺾지 못한 다른 참가자에게 줌으로써 희생하는 전개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모로 이런저런 장면들을 연출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주제 측면에서도 본래 화전놀이는 공동체의 유대와 화합을 위해 행해진 놀이인데요. 오징어 게임 속에서 공동체 분열로 그 의미가 변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또 꼬집는 의미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품의 주제 측면이나 작품 내 전개 측면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넣어도 손색 없는 그런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물론 이 게임도 개인전 혹은 단체전 둘 다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면 이 게임 양상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팀전일 텐데 가위바위보를 하든 5인 육각대처럼 팀전 미니게임으로 닭싸움을 하든 투호를 던지든 그네 멀리 뛰기를 하든 뭐 아무거나 해서 이긴 팀이 상대 팀을 뺏어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시간 제한이 끝나고 남은 팀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팀은 탈락이고요. 역시나 이 과정에서 누굴 뺏어올 것인가, 누굴 내보낼 것인가 이런 걸 통해 인물별 심리 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인간이 가진 선악의 양면성 모두를 드러낼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즌3에 넣어도 손색 없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게임 예상인데요.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6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으로 고정이다 라고 예상하시고 있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치만 이번에도 역시나 다른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유년 시절 속 가장 이지방 죄송합니다. 재밌었던 게임 하나로 예상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예상해 보려 하는데 근거로는 이 장면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 장면은 시즌1에서 의사 역할로 나온 덕수행님 패거리였던 111번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도대체 이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시즌2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역시나 똑같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가 뭐 하는 공간일까요? 탈의실도 아니고요. 딱 봤을 때는 왜 만들었는지 모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혹시나 게임 중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6번째 게임을 예상하면 단연 숨바꼭질 혹은 술래잡기입니다. 비슷한 게임으로 다방구라는 것도 있죠. 시청자분들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가 유년 시절에 가장 재밌게 즐겼던 게임은 단연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술래잡기도 그에 준하게 재밌었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은 총 37회차에 걸쳐서 개최됐습니다. 이 게임 중에서 우리 유년 시절의 대표놀이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놀이 빼면 유년 시절의 추억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돼버리죠. 무조건 역대 오징어 게임에서 한 번 이상은 나왔을 거라 보고요. 이번 회차에서 시즌3 대미를 장식할 게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요새 세대 분들은 즐겨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무궁화꽃이, 달고나, 줄다리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딱지, 공기 제기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거고요. 작품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미로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동심의 공간 전체가 게임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심 속 죽음의 게임이라는 그 역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추가해서 최경선 미술감독님의 천재성으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공간입니다. 시각적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는 작품성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한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스게임 장르물들을 보면 공간 전체가 게임 구역으로 나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배틀로얄, 섬 전체가 게임 구역이고요. 아리스 인 보더랜드, 시즌2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헝거게임, 말해 뭐해죠. 지금까지의 오징어 게임은 모두 특정 공간에서 행해지는 게임들이었는데 이번에 그 틀을 깨고 이 공간 전체를 게임 구역으로 설정해서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 기가 막히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남규가 숨은 준이 누나 찾으러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온다 생각해 보세요. 막 준이 누나 벌벌 떨고 있고 그거만큼 공포도 없을 겁니다. 작품 전개에 있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에 참 좋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시즌3 게임들은 일단 이 정도인데요. 다음으로 기타 흥미로웠던 다음 게임 예상 요소들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5인6각에서 나왔던 그림들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간 전체를 보시면 맨 왼쪽은 한반도 지도를 넣어놨고요. 그 왼쪽에서 두 번째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억측이 있긴 한데요. 억측이라서 맨 나중에 다루고요. 왼쪽에서 세 번째는 아까 근거로 설명한 꽃 관련 그림입니다. 3교시 뭐라 적혀 있는데요. 뭐라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바로 위는 뭐 그냥 햇님하고 무지개 그려져 있고 잘은 파악 못했습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는 다시 한반도 지도고요. 왼쪽에서 다섯 번째는 누가 봐도 5인6각인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 바로 위는 이 그림인데요. 자습시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왼쪽에서 여섯 번째는 다시 시간표, 오른쪽 부분도 거의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각 그림들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놀이터 그림으로 보이고요. 이 그림은 3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 이 그림에선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5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인데 서 있는 장소가 마치 외나무 다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그림들이 지금 여기 있는 전부인데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5인6각 그림에서 눈에 띄는 건 학습 목표하고 학교 종이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장면에서는 이런 학습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과연 학습 목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그렇다 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은 학습 목표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 적힌 학습 목표가 지금까지 나온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임들에 대한 힌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긴 했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쓰레기 줍는 날이라는 학습 목표를 보실 때 자세히 안 보면 이 말이 쓰레기 줍는 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의도성이 있었다면 아까 언급한 숨바꼭질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너무 추상적인 부분들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한 부분들을 죄다 읊어보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종이 땡땡땡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 그림들에서 발견됩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서도 등장하고요. 또 이 그림에서도 등장합니다. 작게 쓰여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동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그림들에 공통적으로 이 노래만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올 게임에 쓰일 노래인 걸까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림들에서도 뭔가 유레카 마냥 떠오르진 않아서 그림 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시간표에 대한 억측입니다. 그냥 여기서 월요일 시간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데 이게 어쩌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게임까지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망상이죠. 1교시는 도덕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은 사실 술래한테 걸려도 안 움직였는데 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기는 개불 주먹질 꽃이 피기 일상이었죠. 즉 이 게임의 진행은 양심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덕이란 개소리를 생각해봤고요. 2교시는 사회죠. 역시나 5인 육각은 현실에서도 사회성 기르기에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합을 맞추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회라는 개소리. 3교시는 산수, 수학 시간인데 짝짓기 게임에서 숫자가 호명되고 이에 맞춰 짝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수학이란 개소리고요. 4교시는 국어네요. 펄수와 영희는 대표적인 국어책 마스코트죠. 제가 말하고도 웃기네요. 5교시는 음악인데 만약 우리 집에 외환이라면 노래 부르잖아요. 죄송합니다. 6교시는 체육, 숨바꼭질 혹은 술래잡기는 체육 시간에도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들 남발해봤고요. 앞서 언급한 기타 요소들을 통해서든 뭐든 혹시나 추가로 다른 게임들을 예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는 6월 27일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앞서 시즌1, 시즌2는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인데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